안녕하세요. 슬로우 주식입니다. 10월 31일 테마 동향 및 특징주 마감 시황입니다. 현재 시간이 8시 53분인데요. 이게 유튜브 영상 또 찍고 렌더링하고 그다음에 또 유튜브에 업데이트 하면은 대략 이게 거의 한 10시쯤 올라갈 것 같은데 또 늦게 올려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새 저도 예수금은 제 예수금의 75% 정도는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시장이 재미가 없고 또 눈 건강 문제로 약간 좀 멘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걸린 다음에 후유증처럼 이게 제가 망막 변성이라는 거를 좀 앓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악화가 되는 게 좀 더 보여가지고 요새 멘탈이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건강이 제일입니다. 테마 동향 및 특징주 마감 시황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종합을 보시기 전에 제가 테마 동향 및 특징주 마감 시황 중에 일단 시장 종합을 먼저 보는 이유가 시장 종합을 확인하고 지수가 아직도 하반각이구나 그거를 알고 그런 다음에 테마 동향 지금 어떤 테마가 움직였구나 그런 다음에 특징주 상한가 급등주를 올라간 거를 찾아보고 그에 대한 그 정리를 해서 올려드린 종목이 있으면은 그 종목을 다시 차트를 보면서 이 자리가 괜찮은 자리인가 물려도 되는 자리인가를 확인해 보고 다시 재물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짜서 나는 어느 정도 오면 손절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여기서 좀 튼튼한 기업 같은 경우는 몇 분할 5분할 막 이 정도로 하게서 내가 한번 버텨보겠다 배당을 주면 더 고맙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순차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이게 주식을 끌어나가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항상 시장 종합, 테마 동향, 그 다음에 상한가 급등주 차트 분석, 그 다음에 재무 분석 이런 거의 6단계로 나눠서 계속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왜 허구한 날 떨어지는데 시장 종합부터 보고 그러냐라고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니까 먼저 이 점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일단 시장 종합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종합을 보시면 오늘 코스피 종합이 마이너스 1.41%, 코스닥 종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78%, 한때는 마이너스 3%를 그냥 넘겼었죠. 예,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외인이 너무 많이 던집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일단 매수해주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일단 또 오늘 우리 개미분들 저 포함이죠. 개미분들이 또 이게 받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이게 그냥 받아주는 건지 아니면 외인들이 던졌는데 그냥 혹시나 거기에 걸어놨는데 그냥 사진 건지 참 그게 아이러니합니다. 일단은 또 보시면 고객 예탁금은 소폭 줄었습니다. 다만 신용잔고가 소폭 상승하였는데요. 이 신용잔고 지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2025년까지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다라고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FOMC 회의가 끝나면은 금리 발표를 할 텐데요.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고 장기간으로 유지하면서 끌고 갈 수도 있는데 유지가 된다고 해서도 잠깐 반짝 좋을 수는 있으나 그닥 좋지 않는 결과는 같습니다. 금리가 계속 이어진다면 비용 부담은 세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요. 미니나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0.10% 보합권이고요. 일단 장이 시작해 봐야 알겠지만 FOMC 회의 때문에 어떤 변동폭을 가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소폭 내림세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원달러 환율은 1350원대 그 정도고 금 가격이 계속 상승 중이고 있습니다. 일단 안전자산 쪽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10년 채권이나 아니면 금 가격 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데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코인이 안전자산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위험자산입니다. 일단 또 코스피 종합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그 추세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이만큼 오르고 지지저항 되면은 다시 올리면은 이만큼까지 올라가는 거를 대략 유추해 볼 수 있다. 이게 지분기법, 마세라티 기법이라고도 한다.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부분이죠. 반등 얘기도 해드렸죠. 만약에 이렇게 반등을 주면 상승각이 어느 정도 소폭 올라가 줘야 하는데 우리 코스피는 이런 각도가 아니라 옆으로 눕는 각도, 힘이 없는 각도다. 힘이 없으면 추가적으로 빠질 수가 있다. 이런 식인데요. 일단 여기서도 한 번은 더 비교해 보시면 하반각이 이 상태죠. 하반각이 이 상태인데 하반각을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도 커다란 음봉이 하나 빠졌고요. 오전 그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혹시라도 이게 정말 제 예상이 좀 틀렸으면 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빠져서 여기까지 또 지분기법이죠. 박스권이 이런 박스권이죠. 이런 박스권을 탈피한다면은 일단 또 전저점 테스트를 하겠죠. 2점 테스트 혹시나 모르게 여기까지도 올 수 있으니까요. 혹시 지분기법이 정말 제대로 맞는다면 여기까지 1700선, 1800선까지도 올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그래도 2000선까지는 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그 버블닷컴이나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럴 때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돈이 많이 시장에 굴을 때는 이렇게 올랐습니다. 다만 금리가 내리면 지수도 같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을 다시 봐야 합니다. 이게 파동이고 사이클을 다시 만드는 추세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또 아직 하락 음봉이고 5일선도 터치할 뿐입니다. 일단 다시 역배열 무언가 상승을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역배열 구간을 거치니까요. 코스피 종합 차트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역배열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그냥 단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일단 여기 보시면은 그나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가벼운 주가 많아서 이렇게 좀 상승폭이 그나마 코스피보다 반등폭은 셌지만 하락 강도도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각이 세죠. 하방각이 세다는 것은 올라가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것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죠. 밑에 또 다시 한번 또 테스트를 하러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망치형 양봉으로 나왔을 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을 주고 5일선을 차지하고 어느 정도 그래도 갭을 메꿀 줄 알았는데 갭을 못 메꾸고 내려오고 있네요. 저번에도 몇 번 설명해 드렸지만 전저점 테스트 다시 한번 전저점 테스트를 하러 내려간다 하면은 여기 갭이 있는데 이 갭 자리가 될지 아니면 이 갭 자리가 될지 아니면 정말 여기 전저점 테스트까지 갈지를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여기까지 빠진다면은 여기서 다시 이런 박스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박스권이겠죠. 이런 박스권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점 한번 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럴 때 이렇게 내려오고 좀 약간 힘없이 반등 줬다가 다시 내려와서 박스권을 형성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나올 수가 있는 자리니까요. 그 점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 보실 때도 이렇게 올라갔다 반등 주고 쭉 빠진 다음에 한참 박스권이 길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박스권이 한참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올라간 만큼 조정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 점 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금리가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면은 미국 증시도 따라 같이 내렸습니다. 아직 금리가 많이 내려가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잠시 미국 나스닥 차트와 S&P 500 차트를 한번 볼까요? S&P 500 차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게 좀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축소가 안 되죠. 어디서 많이 본 차트 같죠? 점점 하방각인데 이 하방 추세를 벗어나고 다시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간다면 이런 추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선반영된 것처럼 이게 점점 각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죠. 이 정도 추세인데 점점 어떻게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보이는 추세가 보이는데요. 이 점도 좀 참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테마 동향 및 특징주죠. 일단 시장을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테마 동향 및 특징주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주죠. 화장품 업계 제품 가격 인상 등에 상승했다고 합니다.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했죠. 소폭 많이 하락을 하였는데 이게 공매도가 혹시 관련돼 있다면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인상에 나서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다음 달 1일부터 숨 5위 이런 것 쪽으로 가격을 평균 4, 5%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주, 맥주 가격도 인상한다고 하죠. 병 가격도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뉴스가 그렇게 나오니까 혹시 또 모르니까요. 술 관련주, 알코올 관련주도 한번은 살짝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관련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세 영향 등의 하락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3분기 확정 실적 발표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37.75% 이게 손실 뉴스를 잠시 봤는데 여기 있네요. 매출은 16조 4,400억 원, 영업 손실은 3조 7천억 원으로 기록한 것으로 전해짐.
그래가지고 뭐 저번보다는 손실량이 좀 줄었다고 하는데 뭐 순이익도 감소했죠. 일단은 뭐 더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뭐 비용 문제도 있고요. 일단 메모리 쪽에서 죽지 않으려면은 계속적으로 투자를 늘려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지금 다시 배당이 300원대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 한번 크게 배당이 1000원대 정도였나요? 그 정도 줬었는데 다시 배당을 낮춘다는 거는 일단은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다시 이익잉여금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정유, LPG, 도시가스, 세일가스, 국제유가 급락 등의 하락,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체, 하마스 간 전쟁이 날로 악화했지만 일단 뭐 지상전을 하지만 뭐죠 여기 이란은 이에 대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경고하면서 친이란 세력 분쟁 개입 가능성도 커진 바 있지만 뭐 전면전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면적 양상을 보이지 않으며 시장의 불안은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겨울이 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일단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러시아는 또 유럽 쪽으로 가스 배관을 하고 있죠. 그걸 다시 한번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야 뭐 유럽 쪽이 따뜻해가지고 가스를 뭐 별로 틀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올해가 만약에 춥다고 하면은 또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거를 또 무기 삼아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에너지 관련주가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요. 전기차, 2차전지, 테슬라 전기차 수요도나 우려 확산 등의 하락이라고 합니다. 또 일부 언론에 따르면 LG 엔솔이죠. 배터리 국내 전기차 화재 발생 원인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큰 박스권을 낮에 그 영상 찍으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일단, 악재에서 더 바라봐야 하는 관건인지, 아니면 2차 전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어느 정도 밑으로 하방각 잡고 굴파다가 갈 수 있는 점인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일단은 선반영은 모든 게 다 끝났고요. 일단 많이 올랐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 만큼 조정을 반드시 받게 돼 있는 게 주식입니다. 세력도 한번 털고 내려가서 다시 한번 모으고 위에 있는 개미분들 물린 물량을 다 소화한 다음에 다시 올릴 테니까요. 그 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패션, 의류, 연말 쇼핑 시즌 특수 기대감 부각 등의 일부 관련주 상승,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와 중국 관군제 이런 것 때문에 뭐 좀 올랐다고 하는데요. 오늘 보시면 한세실업 같은 경우 이따 제가 제 표식 뜬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종가 베팅 검색기도 좀 떴는데 한번 일단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국내 증시 약세 속 하락. 뭐 최근 하나증권 뭐 보고서 하면은 뭐 영업이익이랑이 뭐 15% 감소했다고 하네요. 뭐 지금 뭐 다 물려 있어서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이 허다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어느 순간 또 상승장이 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때 되면 또 증권이 또 한번 들썩일 수도 있습니다. 상한가 및 급등주입니다. 위니아 협력업체 특별자금 지원 속이라고 하는데 위니아 같은 경우는 가급적 계속점 상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금리 역파도 계속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은행에서 돈을 주겠지만 또 쌍용차 사태처럼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경남제약이네요. 뭐 빈대가 전국 확산 우려 등의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한가 뭐 갑자기 빈대가 나온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 빈대. 뭐 우리나라가 뭐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데 빈대가 나오니까 참 좀 그러네요. 이런 거를 좀 더 방역을 잘해줘야 하는데 이런 것조차 방역을 안 하고 있다는 자체가 웃깁니다. 아시아나 IDT, 아시아나 항공 화물 사업 매각 관련 이사회 결정 연기 소식 속 상한가라고 합니다. 뭐 이게 지금 뭐 합병이 되냐 안 되냐, 뭐 승인이 되냐 안 되냐도 지금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 상한가 간 종목은 위에서 쭉 빼지 않는 이상 한 번은 더 들여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한가 후 밑으로 갭 하락하는 것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엘컵텍 같은 경우도 뭐 지금 국제 금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추세는 약간
나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뷰티스킨 화장품 업계죠. 그 다음에 코스나인 화장품이죠. 국민의힘, 뭐 서울 편입주진수 관련주로 부각됐다고 하네요. 일단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200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모멘텀 진입 등의 급등이라고 하는데 200억 규모 유상증자가 만약에 유지 운영비라고 할까요? 뭐 월급 주고 뭐 전기세 내고 이런 거에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니고요. 뭐 시설 투자 그 뭐죠? 갑자기 그 생각이 영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요새 너무 영어 공부를 너무 안 했나 보네요. 그 뭐죠? 시설을 확장시키는 거 캐파를 늘린다고 하죠. 왜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거에 대한 유상증자라고 하면은 매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라 일단 그냥 비용으로 쓴다 하면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관련주죠. 아모레지 화장품이고요. 한세실업, 패션 의류, 광군제, 그 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주겠죠. 마녀 공장, 화장품 업계 가격 인상, 감성 코퍼레이션, 일부 의료 테마, 일부 의료 테마 중에 코데즈 컴바인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도 시세를 한번 주고 지금 작은 박스권 안에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그 다음에 한일단조 같은 경우도 좀 좋게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전쟁이 더 가속화된다면은 한 번은 더 튀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MPD 같은 경우 갤럭시 S24 조기출 지설, 삼성 디스플레이 고객사 보유 사실 부가 원래 지금 떴네요. 저번에 상한가 정도인가요? 20% 이상 떴을 때는 이 소식이 없었는데 그래서 MPD가 저번에 꾸준히 제 영상 보셨을 때는 MPD가 왜 올라갔는지 사실을 못 찾겠다 하고 뉴스도 뒤져봤지만 없었는데 오늘 떴습니다. 참 이슈가 빨리 떠줘야 하는데요. 동성제약 화장품 테마입니다. 빈대 전국 확산 빈대 청담글로벌 화장품 테마 코리아나 화장품 유니드 4분기 실적 개석이라고 하네요. 뭐 데브시스터즈 다수 프로젝트 출시 도대체 다수 프로젝트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다 커뮤니티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읽어보시고 여기 나와 있는 그룹 종목 차트 한번 또 공부하시고 추세선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용 거기에는 뭐 메가MD가 한번 걸렸고요. 메가MD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교육용이죠. 뭐 교육부 지자체에서 뉴스가 나왔는데요. 지자체에서 뭐 공동 대응한다고 하네요. 뭐 지금 정부가 교육 뭐 어떤 부분에서 또 삭감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죠. 뭐 디지털화 해가지고 몇 조를 하겠다 하는데 지역에서는 또 그거를 삭감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체장으로 이번에 뭐 지역 단체장들 교육 관련된 단체장들이 뭐 여야 모두 합쳐서 따진다고 하네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참 웃기죠. 일단은 이것도 일단 이런 추세표가 한번 떴습니다. 제 그 상승분을 어쩔 때 나타내 주는데요. 이게 떴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뜬 다음에 박스권 탈출이나 추세 탈출이 떠야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더 올라갈 자리는 있다고 봅니다. 메가MD. JS 코퍼레이션인가요? 이거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떴죠. 하지만 이거는 좀 보기가 힘듭니다. 오늘 거래량이 적게 터져줬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과감하게 패스입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내려와줘서 여기 박스권 지지를 받는다면 그때 정도면은 뭐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이거 보시면은 이것도 동산 핸드백 관련이네요. 의류 핸드백 관련이니까요. 거래량은 많이 터져주었죠. 다만 좀 이 각이 내려와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다거나 1차, 2차 자리죠. 뭐 여기서 바로 손절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손절 잡고 하시든지 그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로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에 매물대가 많습니다. 케일럼입니다. 뭐 항공기 관련이죠. 제조 관련, 뭐 방위 관련인데 어느 정도 또 표식이 떠졌는데 바로 이렇게 20% 이상 상승했다 또 개발하고 다시 물량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3,160원짜리만 안 깨지면은 한 번 정도는 더 추가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기적으로 추세를 돌려줬죠. 지만 뭐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제가 가진 종가 베팅 검색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CCS가 떴는데 이건 너무 높이 올라가서 당연히 패스고요. 한세 시럽 같은 경우 아까 뭐 같이 보기로 한 종목이죠. 돌파 자리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 박스권, 상당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위에 눌림이 여기를 깨지 않고 이 자리까지라도 혹시라도 이런 지지를 받는다면은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매물대가 테스트가 들어간 거니까요. 이 매물대 자리가 테스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지지나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관군제 그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까지는 그때까지는 좀 더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아시안 IDT는 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죠. 대시세 상승 이런 표식 뜬 거 검색기를 보시면 한일단조가 떴고요. 그다음에 뭐 보시면 엘컴텍 금관련주 엘컴텍이죠. 이것도 지금 돌파 자리가 나왔습니다. 이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 돌파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늘려준다면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한세 시럽이 또 떴네요. 그 다음에 MPD가 또 떴고요. 이렇게 한번 이 종목에 관해서 보시면은 MPD 같은 경우도 일단 추세는 점점 돌려주는 자리죠. 하방 추세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됐죠. 돌파해주는 영역입니다. 만약에 지지를 받는다면 이 자리가 지지 자리가 나와야 할 자리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다시 이렇게 돌파할 수도 있고요. 그런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보아야 할 상황이 있는데요.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11월 이건 키움증권 리서치 캘린더입니다. 보시면은 오늘 화요일이죠. FOMC 31일부터 1일까지 통화정책회의, 뭐 중국 관군제 뭐 또 있고요. 뭐 MSCI 반기 리뷰도 있고 OECD 경제 전망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FOMC 회의가 시작되니까요. 또 여기서 금리 또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거를 또 지켜봐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금요일 보면은 미국 고용 보고서가 또 있죠. 공개 실적회의 현대기아차 뭐 이런 거 있고요. 애플 실적도 있겠네요. 또 이런 거 보시면은 뭐 미국 내구재 주문 공장 수주 또 있고요. 이런 걸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토요일 FOMC 11월 1일까지 보면 9월 FOMC에서 기준금리 5.25에서 5.50 동결, 점도표상 올해 기준금리를 상단 5.6%로 유지, 내년 말 금리 예상치는 기존 4.6%에서 5.1% 상향 이란다고 하니까요. 일단은 5%대를 계속 좀 더 유지한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길게 끌고 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0월 31일 테마동향 및 특징주 마감 시황 같이 보셨는데요. 어떻게 좀 짧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도 20분을 넘어가게 됩니다. 참 어떻게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해도 이게 좀 힘드네요. 좀 이게 말을 좀 빠르게 하는 편 같기도 한데요. 좀 오래 걸려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걸리는데 좀 듣기 힘드실 건데요.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현재 시간 9시 17분인데 어떻게 10시까지 빨리 올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밤늦게라도 올려드려야 하는데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10월 30일 테마동향 및 특징주 마감 시황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